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가상화 기술로 준비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주제로 슈어소프트테크의 오승욱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어소프트 오승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상화 기술로 준비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도들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챌린지, 테크니컬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는 것,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다르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UX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절차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 이거를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삶의 어떤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런 장치들에는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벌써 이제 마크 핸더슨이라고 모자익의 창시자고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이신 굉장히 뛰어난 디벨로퍼이셨죠. 이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리포트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비중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자동차 안에 그런 소프트웨어 비중만 보더라도 각종 파트에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한 7% 정도의 그런 비중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현실화되고 생활에서 널리 퍼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충분한 시험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안정성을 확보할 만큼 자율주행차를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느냐. 예. 특히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레벨 3, 4 레벨의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자율주행차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4억 킬로미터의 주행 시험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예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억 킬로미터의 주행 시험을 하려면 40km/h로는 100대 차로 12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거리의 양인데요. 게다가 이제 실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회피해야 되는 여러 위험 사항들, 이런 위험 사항들을 다양하게 연출하면서 충분히 시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가상화라는 기술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안전을 검증하고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범용적인 그런 터미놀로지인데,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기술 자체는 자동차에서만 쓰일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국방의 여러 가지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제가 시뮬레이터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제어기 자체를 가상화해서 또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인데요. 여러분들 뭐 시뮬레이터라고 하면은 뭐 여러 번 들어보셨고 대강의 그런 컨셉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를 시뮬레이터로 테스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자율주행차가 처한 어떤 상황을 테스팅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주행 시나리오로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행 환경, 그런 것들을 또 가상화해서 가상화된 그런 주행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능동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에고 비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본다면, 일단 이 자율주행,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가 겪어야 되는 그런 위험 상황들, 그리고 이런 위험 상황들을 어떻게 회피할지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 기관이나 뭐 협회나 이런 데서 미리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로 엔캡이라든가 표준기관이나 아이소, 그리고 이제 뭐 니자라든가 이글레드 이런 데서 주요 산업 표준들을 통해서 한 400여 개의 그런 자율주행 테스트 시나리오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안에 적절하게 구현돼서 그 시뮬레이터가 이 시나리오에 맞게 자율주행차를 테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자율주행차가 실제 운용되는 주행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의 그 주행 환경들은 실제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는 실도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주행 환경들을 가상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여러 가지 센서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라이다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로 실도로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정적인 물체들, 뭐 장애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표지판, 그리고 도로의 뭐 차선이라든가 이런 정적인 물체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또 그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다른 자동차들, 그리고 뭐 보행자들, 뭐 이런 이제 동적인 물체들의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실제 어떤 자율주행차를 테스팅하려고 할 때 그 자율주행차가 놓여져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환경 자체를 이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 그러니까 에고 비클을 구성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자율주행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센싱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센서들, 이 센서들이 또한 이제 가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런 어떤 인지 판단 로직들이 실제 어떤 그 특정 제품의 그런 어떤 스펙에 디펜던트하게 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물리적으로 이제 특정한 어떤 제품들의 스펙에 맞춰서 이런 가상 센서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팅하는 여러 시뮬레이터들에 탑재되어 있는 가상 센서들은 뭐 여러 벤더들의 그런 다양한 그 센서들의 스펙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준용을 해서 이런 가상 그 센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7종의 그런 필수 센서들, 뭐 3D, 2D 라이다라든가 카메라, GPS, IMU 레이더, 울트라소닉, 초음파 이런 이제 센서들이 주로 대표적으로 가상화되어서 시뮬레이터에 탑재되고, 그 가상화된 센서에 의해서 센싱된 그 가상 인바이러먼트 에고 비클이 돌아다니면서 그 가상 센서에 대해서 가상 센서로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 판단 로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들로 기본적인 이제 시뮬레이터의 구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가상 주행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능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테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테스팅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테스팅할 때도 이제 테스팅을 통해서 뭐 로깅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테스트의 결과를 판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에서는 특히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바른 비헤비어 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일단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터에 가상 센서를 장착한 에고 비클이 가상 환경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팅을 수행할 때 그때 실제 센싱된 데이터 그리고 제어기에서 실제로 그 제어 인지 판단을 했던 그 판단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런 비헤비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m 전방에 물체가 있고 내가 속도가 뭐 20km per hour 이상이었을 때 그때 급제동, 응급 브레이크 기능이 잘 작동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쿼리를 해서 이제 밝혀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어기 자체를 가상화해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를 가상화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실제 제어기의 실물 하드웨어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었던 환경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온전히 테스팅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이제 뭐 좀 과장된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 제어기 하나를 테스팅하려면 그 제어기와 인터페이싱하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 다른 제어기들, 그리고 뭐 자동차의 어떤 동력학 모델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보통 이제 힐스라고 부르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와이어링을 통해서 테스트 하니스를 구성하고 이런 테스트를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개발 라이프 사이클도 빠른 자율주행 기능들을 충분히 테스팅하는 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 필요 없이 완전히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이런 제어기들을 테스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어기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냥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개발 PC 이런 개발 환경 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온전히 구동할 수 있어야 이런 테스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어기를 만들어서 제어기 실제 하드웨어에 탑재하고 테스팅을 하고 실차량도 연동하고 뭐 이런 이제 환경에서 테스팅을 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상화된 제어기를 만드는 가상화 빌드를 통해서 완전히 순수한 퓨어 소프트웨어인 가상 ECU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는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자동화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도 단축시키고 더 많은 테스팅을 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상화된 그런 퓨어 소프트웨어인 가상 제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시그널들을 이 가상 제어기에 주고받으면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가상화 기술, 특히 이제 시뮬레이터와 가상 제어기를 만드는 두 가지 기술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테스팅을 하는데 활용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어떤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율주행차 주행 환경이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이 맞닥뜨리는 실도로와 유사한 것들이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의 하나로 실제로 차량에 이런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그 도로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표준화된 그런 이런 가상 주행 환경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가상 지도를 만약에 이렇게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사실 테헤란노의 어느 일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차량에다가 그 라이다를 달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슬램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 그 도로에 있는 데이터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지러운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실제로 교차로가 어떻게 생겼고 그 교차로에 어떻게 차선들이 배치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이런 차선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의 경계라든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내서 그 환경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운행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겪을 법한 그런 그 환경에서 이 자율주행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어떤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적 객체라고 저희가 부르는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차가 놓이게 되는 다양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주변에 굉장히 다단하게 돌아다니는 이제 다른 그 이웃 자동차들, 이런 자동차들의 비헤이비어가 저희가 아무리 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모사한다고 해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센싱된 데이터에서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해서 그 차량들의 궤적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자율주행 테스팅을 할 때 실제 적용을 해서 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그 주행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 주행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센싱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옆에 자동차가 좀 속도가 변화되는 이게 뭐 동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속도가 변화되는 그런 시나리오, 뭐 중간에 이제 컷인하는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레코딩된 그런 동적 객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자율주행 시나리오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그 가상 제어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가상 제어기라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 거냐, 뭐 하드웨어에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그런 이제 가상 제어기를 만들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일단 이 가상 제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가상 제어기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건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제어기는 일종의 테스트 벤치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서 이 가상 제어기에 실제 차량에서 운영되는 시그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에 그런 시그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또 그 자동 수행기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다른 어떤 실제 제어기들과 인터페이싱을 한다든가 실차에 붙여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인 이제 CAN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가상 제어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오류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이제 이게 완전 퓨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VECU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VECU를 생성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ECU는 결국에 이제 저희가 베이직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ASW의 어떤 그 자율주행의 로직이 탑재되게 되고 이 BSW는 이제 OS라든가 그 외에 IO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VECU를 만들 때 이제 주안점은 ASW는 변경이 없고 BSW만 어떻게 잘 가상화하면 개발자가 만든 ASW를 그대로 얹어서 하나의 그 가상 제어기 소프트웨어로 빌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술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도식을 해보면 이렇게 ASW와 BSW, 타겟에서 돌고 있는 BSW, 이건 이제 하드웨어에서 돌 수 있는 타겟 바이너리가 되겠죠. 예, 그거를 가상화한다는 거는 이 BSW를 호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개발 환경이죠. 개발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바이너리로 만든다는 거고, 그거의 핵심적인 컴포넌트는 그 안에 이제 OS, 뭐 태스크들의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O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IO 모듈, 이런 모듈들이 가상화되면 이제 결국에는 저런
그 가상화된 제어기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사 기반의 그런 어떤 아키텍처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이쪽에 이제 OS 파트가 있고 IO 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오토사 그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오토 제너레이션 되는 코드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에 맞춰서 구현되어 있는 특수한 그런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가 IO 채널들은 또 이제 좀 그 테일러링 같은 게 필요한 이런 구조로 BSW를 미리 가상화해서 준비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거기다가 수정 없이 올려서 가상화된 제어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오토사 그 플랫폼을 일단 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본다면, 오토사에서 필요한 그런 ASW 로직이 들어있는 코드, 그다음에 이런 건 개발자들이 준비하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토사 플랫폼 컨피그레이션 그런 그 다큐멘트 스크립트들, 뭐 디스크립션들, 이런 것들은 개발자들이 이미 이제 그 자율주행 로직을 개발할 때 가지고 계신 로직들이고, 그 외에 이제 가상화 컴포넌트들을 얹어서 가상화 빌더가 이제 이런 빌드 결과물들을 내면 가상화된 제어기를 만들어서 이 가상화된 제어기를 가지고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테스팅을 할 때는 검증 자동화 도구를 연동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손쉽게 돌려볼 수도 있고요. 뭐 실제 필드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제 타겟의 실장에서 테스팅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찾아낸 그런 사례들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가상화된 제어기와 실차를 실제로 이제 그 뭐 물리적으로 자동차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가상 제어기와 실차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테스팅하는 그런 컨피그레이션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상 제어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추후에 이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요즘 커넥티드 카들이 이제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점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TA를 통해서 여러 제어기 컴포넌트들의 컨피그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조합을 갖게 될 경우에 이런 조합들을 실차 레벨에서 테스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가상 제어기들의 조합으로 구성해서 일부 뭐 전체 기능이 아니더라도 일부 기능을 테스팅할 수 있다면 훨씬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짧은 시간이라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좀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브리프하게 여러 가지 가상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따 그 토론 때도 질문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안전 위협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또 가상 저기 같은 기술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위험 요인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